태양이 우주의 캔버스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그 순간 지구에는 정확히 499초의 마지막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빛과 중력이라는 전령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절대적인 속도 제한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항성이 보내는 마지막 온기에 기대어 8분 20초 동안 잔혹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평화는 얼마나 달콤해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이미 사라진 별의 마지막 메아리였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99번째 초침이 째까기는 순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하늘의 전원이 꺼지듯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동시에 중력의 족쇄가 풀려버립니다. 태양의 거대한 질량이 짓누르던 시공간이 고무줄처럼 단숨에 평탄해지면서 지구는 궤도의 접선 방향을 향해 초속 30km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튕겨져 나갑니다. 목적지도 기준점도 없는 심우주를 향한 고독한 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을 반사하던 달과 다른 행성들이 도미노처럼 자취를 감춥니다. 우주는 입체감을 완전히 상실한 절대적인 심연으로 변모합니다. 지구의 하늘에는 이제 아주 먼 다른 항성계에서 날아온 차갑고 희미한 별빛만이 바늘구멍처럼 박혀있을 뿐입니다. 그 별빛조차도 우리에게는 이미 수백 수천 년 전에 떠난 빛의 자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광자의 폭포가 끊기자마자 식물들의 엽록체 안에 있는 광합성 시스템이 즉각 마비됩니다. 대기 중에 축적된 산소는 수천 년을 버틸 만큼 충분하지만 진짜 사신은 굶주림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1차 생산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글로벌 먹이사슬이 밑동이 잘린 나무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불과 몇 주 안에 초식동물부터 시작해서 최상위 포식자까지 아사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숲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새들의 지저김이 사라지고 사자들이 배를 고르며 쓰러지는 그 광경을. 인간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가축이 죽어가는 가운데 도시의 거리는 순식간에 혼란으로 물들 것입니다. 바다와 대기가 천연보온병처럼 남은 온기를 품어주지만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사라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주일 만에 영하로 곤두박질칩니다. 1년이 지나면 영하 100도의 혹한이 닥칩니다. 그때 대기 성분들마저 눈송이처럼 지표면으로 얼어붙어 내릴 것입니다. 수킬로미터 두께로 얼어붙은 바다 표면은 역설적으로 심해의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완벽한 단열재가 됩니다. 지표면의 문명이 꽁꽁 얼어붙은 묘비로 변해가는 동안 최후의 생명체들은 지열을 찾아 심해 열수구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빛 한 점 없는 우주의 방랑자가 된 지구에서 화학합성에 의존하는 극한 생태계만이 기괴한 생존의 맥박을 이어갈 것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태양의 박동이 멎고 중력의 밧줄이 끊어진 직후 지구에 허락된 최후의 햇살은 단 8분 20초였습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궤도를 이탈한 지구는 칠흑 같은 성간 우주의 심연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문명의 질서가 허물어진 거리의 비명소리는 곧 다가올 우주적 혹한 속에 파묻혔고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지하 수천 미터 아래 심층 벙커로 숨어들었습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라 지구는 스스로의 온기를 우주로 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지표면은 영하 100도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태양은 발밑에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는 우라늄 238과 토륨 232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며 뿜어내는 47테라와트의 지열과 소형 원자로에 의지해 생명을 연명했습니다. 이 창백한 인공의 열기로 수경재배 농장을 가꾸고 여과 시스템을 돌리며 인류는 영원한 겨울과 위태로운 대치를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218도 아래로 추락하자 대기가 얼어붙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질소와 산소는 10m 두께의 투명한 고체 눈송이가 되어 버려진 마찰로를 덮었습니다. 공기가 사라진 지표면은 완벽한 진공의 사막이 되었고 대기라는 방패를 잃은 지구의 속살은 우주 방사선과 미세 운석의 포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갑옷은 역설적으로 심해를 보호하는 완벽한 단열재가 되었습니다. 마그마가 끓어오르는 열수구 주변에서는 황화수소와 메탄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화학합성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빛을 본 적 없는 눈먼 새우와 광벌레들은 태양 없이도 지구의 도끼를 마시며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바다 전체가 얼어붙기 전까지 허락된 수십만 년의 유예 기간 동안
그들만의 서사시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고향을 잃은 지구는 이제 우주의 유령선이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대기의 눈으로 덮인 거대한 유리구슬은 지하의 가냘픈 숨소리를 품은 채 별 사이를 미끄러져 갑니다. 목적지 없는 이 고독한 항해는 수천만 년간 이어질 것입니다. 스스로의 열기로 심장을 데우며 나아가는 이 행성은 언젠가 마주칠 낯선 항성의 중력 그물을 향해 묵묵히 칠흑의 바다를 가르고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멎은 후 지구는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고립계로 전락했습니다. 영하 270도의 우주 배경 복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인류는 지각 아래 마그마 방을 둥지 삼은 지열도시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가 뿜어내는 약 47테라와트의 내생 열에너지를 빨아먹으며 연명하는 거대한 강철 개미굴이었습니다. 지하 세계의 사회 구조는 잔혹했습니다. 과거 태양이 제공하던 에너지의 1만 분의 1 수준인 0.092와트 매제곱미터의 빈약한 지열은 극단적인 에너지 배급제를 낳았습니다. 발전소와 가까운 열이 성체에 사는 권력층은 섭씨 20도의 안락함을 누렸으나 외곽 하층민들은 영하의 공기 속에서 얇은 열선 옷에 체온을 위존해야 했습니다. 하늘을 잃은 인류는 상실감인 솔라스탈지아와 생체 리듬 붕괴로 인해 정신부터 서서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내부는 엔트로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란타오의 원리대로 배출되지 못한 폐열은 도시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했습니다. 지표면 대기가 이산화탄소와 질소순으로 얼어붙어 진공 상태가 되자 지구의 기체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여과 없이 쏟아지는 고에너지 우주선은 지하도시의 정밀 부품들을 타격하며 기계적 뇌사를 유발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마리아나 해구의 어둠의 생물학도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열수구 주변의 화학합성 생물량은 과거 광합성 시대의 0.03%에 불과했고 심해저의 암흑산소 생성 속도는 인간의 호흡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구 외액의 대류가 급격히 둔화되며 다이나모 효과가 멈춰갔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갑옷인 자기장이 붕괴되자 은하전역의 우주선이 지하 도시를 직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납무덤 속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에너지를 쏟아 수정란을 알파 센타우리로 보내는 원정대 씨앗 프로젝트를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지진파 감지기가 기괴한 파동을 포착했습니다. 빛을 내지 못하는 잿빛 항성 갈색 외성의 중력권에 지구가 포획된 것입니다. 갈색 외성의 조성력은 얼어붙은 지각을 비틀어 새로운 화산 활동과 열기를 불어넣었으나 동시에 수많은 소행성 무리를 지구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멸종을 유예받은 대가로 치러야 할 새로운 지옥이자 다시 한번 연력학적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처절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빛과 열과 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갔고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우리의 삶은 작지만 그 작음 속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며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 덕분에 우리는 이런 극한 상황조차 상상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인류의 지식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